삼촌, 응? 탕수육 하나 먹으면 안 돼? 응, 안 돼. 이번 달 수임 하나도 못했어. 내가 못했나? 삼촌이 못했지. 아우, 씨. 저기 저 변호사 양반,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근데 우리 이거 안 시켰는데요. 드셔봐.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복덕방 놈이 배역하고 다닌다고 했지. 혹시 그게 그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 그게 부동산 아저씨였어요? 뭐라고 하고 다녔는데요? 이 썩을 놈이 내가 이상한 고기를 쓴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지랄을. 비둘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있는데 어느 쪽이세요? 여기 뭔 소리야? 어떤 고기를 쓰시냐고요? 비둘기. 농담이요. 농담. 우리 1등급 돼지고기만 쓰지. 그죠? 그러면 그 허위 사실 유포가 맞는데 그냥 두 분이서 화해하세요. 우리 이제 부동산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그 대머리라고 놀리고 다니셨더만요. 아니, 대머리 맞잖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한 건데? 그리고 가발 써도 그거 엄청 티나더만. 아니,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런 거는 심적 고통을 준 거다. 그래서 요즘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거든요. 응? 예전에는 몸 다친 게 더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아니, 몰라. 나 그냥 고소할 거야. 합의 보세요, 그냥. 복덕방 놈이 지 양아들이란 놈이 변호사라고 엄청 겁을 주는데요. 아니, 근데 요새도 그 양아들이 있나? 아무튼 나 고소할 거야. 고소장 써드리는 거는 5만 원. 그냥 화해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니요, 나 마음 먹었어. 나 오늘 경찰서 갈게요. 내 고소할게요. 자, 변호사는요, 그 사냥개 같은 거예요. 사냥개. 아니, 그니까 복덕방 놈을 확 물어뜯으란 말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복덕방 아저씨를 그냥 확 물어뜯으면 복덕방 아저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변호사 선임하겠죠? 그래가지고 선임해가지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이 다 이기지? 이 개자식들 다 나오라 그래. 물론 제가 다 이기죠. 근데 변호사끼리는 안 싸워요. 그쪽 사냥개는 사장님 물어뜯고 저는 부동산 아저씨 물어뜯고 그럼 그냥 두 분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앉아가지고 돈만 버는 거고.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화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탕수육 사 먹을 돈도 없지. 아유, 등치는 꼭 건달 같아가지고. 겁은, 아유. 겁이 아니고 아이고 건달이라니요. 내가 얼마나 귀여운 스타일인데. 아들! 커피 한잔 하고 가지. 왜 자꾸 아들이래요. 나이 차이가 그게 아닌데. 꼭 피가 섞여야만 아들이가. 그 말이 좋으면 아들인 거지. 이 놈들은 인상이 별로다 그래서 무섭다 하는데 내 눈에는 귀엽기만 하다. 들어가자. 나 먼저 가요. 근데 아저씨 욕하고 다닌 사람이 중국집 아저씨죠? 와, 자네한테까지 내어가더나. 아니요. 그냥 변호사함 그냥 알게 돼요. 그러고 잘 끼고 고소할 끼제. 그냥 화해하세요. 아저씨도 그 집 만두에 비둘기 고기 쓴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저한테도 그러셨다니까요. 아, 맞나? 근데 뭐? 그 새끼가 먼저 이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한 거 아이가? 근데요. 그 소문이 난 이후로 중국집 매출 떨어진 거 증명하기가 쉬워요. 가계부 뒤집어 까서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아저씨 그 가슴에 상처 입은 거는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상처 입은 가슴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이 일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나? 그니까 아저씨 상처 입은 가슴하고 그 중국집 매출 떨어진 거하고 퉁쳐요. 이 무시럽게 샀노? 아니 네가 내 아픔을 우째 알아서 그딴 소리 해서 하고 있노? 그 새끼가 내한테 대머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있나? 내가 이걸 서도 부끄럽고 벗어도 부끄럽다. 이걸 서도 안 쓴 것 같고 벗어도 쓴 것 같다 이 말이다. 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아들이 더 섭섭해. 예, 뭐 저 고민해 보시고 화해하세요. 손님 오셨는데. 응? 손님? 변호사님,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시죠? 저는요 팀장님이랑 민정 씨랑 일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 싸우는 게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M&A가 딱이더라고요. MMA 하시게 생기셨는데 M&A가 딱이신가 봐요. 저 근데 안 보는 사이에 좀 귀여워지지 않았나요?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귀엽다고 하던데.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 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게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이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이러고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린 더 많이 놀랬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우리 산인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진 않겠지만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긁지 않은 복권이요? 아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30%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후발주자인 만큼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요. 힘듭니다.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인건설 같이 똘똘한 지역에 사업을 확보해둔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진 않습니다. 야 윤준호, 너 조용히 안 해? 완전 미친놈이네. 좀 더 들어보시죠. 아 듣기는 뭘 듣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건설은 또 하전무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긴 한데 산인만 생각하면 뭐가 맞습니까? 네. 저도 팀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
진수 씨는요? 저도 팀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주가가 괜찮을까요? 건설이 빠지면 산이는 마이너스 회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최근 땅을 직접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예를 들면?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75%를 넘겨야 되는데 이거 못 미치나 봅니다. 얼마나요? 그 정보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건설 쪽 사람 나오면은 확인하시죠. 어떻게 부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밑에 직원을 보내셔도 됐을 텐데. 여긴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 동의가 힘든가 보네요. 그게 제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모자라죠? 주민 동의.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알바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거고요. 저기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사인이 필요한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배! 아니야. 맛있는 거 먹지. 세종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어. 윤 팀장 복귀했다며. 그 아파트 재건축 말이에요. 그 주민 동의 없이 그 패스트트랙인가 그 생긴다던데 맞아요? 노코멘트다. 이 양심도 없는 새끼. 야 샌드위치 먹이고 그걸 묻냐? 노코멘트면 생긴다는 건데. 이왕 해줄 거면 좀 미리미리 좀 해주면 안 되나? 되게 위험하던데. 이거 곧 될 거야. 위험하긴 하다. 장난 아니라니까. 어떻게 재심사 서류 바로 넣을까요? 야 이거 검사할 땐 머리가 잘 돌아가더니 변호사 되고는 완전 멍충이가 됐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법을 완화하려고 하지. 그거 왜 하겠어? 응? 재건축으로 공급 물량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공급 확대. 그걸 누가 몰라. 그니까 이 정부도 법을 완화한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법도 통과 안 했는데 그 전에 이걸 통과시켜준다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전엔 안 해준다 이거 아니야. 재건축도 법안 통과한 다음에 해야 성과가 되니까. 그래 멍충아. 나도 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왔냐? 샌드위치 먹으러 왔다. 하지마. 왜? 하지마. 멍충아. 하지마.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 전에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따로 한번 찾아뵀는데 혼나고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제수 그릇 같은 걸 쏟아서요. 그거 돕다가 혼났습니다. (1942년생) 최강필. 페이퍼는 워낙 정확하셔서 윤 팀장님 평판도 그렇고요. 신뢰하죠. 근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재건축은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죠.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저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관련 조항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100%? 100%는 아니죠. 산인건설은 충렬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류상으론 맘만 먹으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시.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그럼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문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동안 기집행된 비용에 대한 이자,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산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그래. 나랑 만난 것도 여기였어. 알죠. 그래서 찾은 건데요. 보시면 자리도 충분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도 이 곁에 묻어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머니, 저 믿으시죠? 또 믿으라고?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금액.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해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오늘까지요. 주민동에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외분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도 소금 많았다 그래.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에 애착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 내가 뭐 10조는 받아야 된다 했거든. 근데 아이고야 이 사모가 억수로 우기더라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는데 그자?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니 또 뭐 팔기가? 이번엔 사겠습니다. 봐라. 건설도 니 팔아먹고 이제는 뭐 또 다른 거 산다고? 네. 사겠습니다. 차차게임즈 차우진, 88년생 울산 출신인데 과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네요. 네, 대학교 중퇴한 것까지 엘리트 코스죠.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DC게임즈를 설립했으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만 들고 있었어도 100억이죠. 근데 주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우진에게 DC 주식은 없습니다. 차우진이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DC는 회사가 아니었고 그냥 팀 이름이었거든요. 도한철의 D, 차우진의 C, DC.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그게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요? 맞다 그거. 그 완전 대박난 게임이죠. 네. 지금의 DC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근데 차우진이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한철이 차우진이랑 팀이었을 때 만든 게임이라 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절도로 갔다는 게 이게 되게
황당한 전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판결이 났나요? 차오진이 졌습니다. 저작권이나 표절을 봤다면요? 그래도 졌을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표절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베낀 건지 우연히 비슷한 건지 아니면 동시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증이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차오진이 소송을 한 시점이 좀 좋지 않습니다. 차오진 대표가 차기작을 개발하다 자금난을 겪을 때 도한철 대표한테 투자를 부탁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했고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차우진 대표가 투자를 거절당한 것이 앙금이 돼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졌을 겁니다. 항소했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DC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요. 차차 게임즈는 소송할 돈도 없을 텐데. 무조건 돈 문제라서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둘 사이가 워낙에 안 좋아서요. SNS도 언팔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언팔이 팀장님 세대로 치면 절교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게 DC는 차차게임즈의 신작이 나올 때를 맞춰서 같이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DC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차차 밸류는 얼마나 보세요? 저희는 게임 회사 밸류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예측이 너무 힘들고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밸류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거든요. 하지만 차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택배왕은 이미 망했고 업계 헤게모니를 가진 DC와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 없을 겁니다. 차차 게임즈는 DC와의 소송을 형사로 진행했던데요. 민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요. 배신자. 아 검사님. 야, 많은 차지 말고 좀 떨어져서 따라와. 너 만나는 거 부장한테 들킬래. 아 왜?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왜 이걸 말해줘야 하냐? 왜?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고 그러는 거지. 게시판에 검찰 썩었다고 욕하고 때려치운 놈이 동기를 찾아. 내가 신문사에 제보를 할까 하다가 우리 착한 동기 욕먹을까 봐 내부 게시판에 쓴 거 아니냐. 근데 나 이거 먹어도 되냐? 지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검찰에서도 차우진 대표에게 민사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우진 대표가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DC 도한철이 차차게임즈 담을 넘어 들어왔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DC 대표가 담을 넘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게임회사 대표가 남의 집 담을 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차우진이 확실한 증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져오라고 했지. 근데 무슨 코딩인가 뭔가를 가져오고서는 그게 블록체인인가 뭔가 라는데 그게 증거래. 어휴, 검사들이 엑셀도 쓸 줄 모르는데 뭐 블록체인이라고 알겠냐? 네가 검사를 그렇게 우습게 안 익혀서 사표를 썼지. 그래서 디지털 팀 불렀냐? 불렀지. 그래서 보니까 해킹 흔적은 없대. 블록체인 그게 증거가 싹 다 남는 거라며.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 무죄라는 증거잖아. 그러네. 범인 잡으려고 설치한 CCTV가 오히려 결벽을 증명해줬네? 그렇지. 근데 이 새끼는 그게 담을 넘은 증거라는 거야. 그게 뭔 소리래? 몰라. 뭐 증거가 없는 게 증거라는데 뭔 개소리냐 그게? 차차에서 개발한 게임이 DC에서 출시되었는데 해킹한 흔적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훔쳐간 거다. DC 게임즈가. 네. 게다가 DC 대표가 직접 담을 넘었다는 게 황당한 주장이기도 하고 그걸 번복까지 한 거라 신빙성이 떨어지죠. 물론 차 대표는 처음부터 자기는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DC 게임즈 대표요. 도한철 대표요? 예.
거기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조심해. 그 새끼 양아치야. 어떻길래? 걔가 윤준호나 걔나. 응? 야, 넌 윤준호가 무죄라고 생각하냐? 응, 일하라고 있네. 그래서 걔랑 같이 일한다고 검사까지 때려친 거고. 응. 아유, 잘났다 이 새끼야. 도한철이나 윤준호나 사기꾼이야. 딱 보면 모르냐? 그냥 도한철은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걸로 이 바닥에서 유명하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강 이사님. 그리고 도한철 대표님이시죠? 야, 윤준호 팀장님 말씀대로 진짜 멋지시다. 예. 아, 제가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우리 강 이사님 좀 쫄랐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소문은 다 듣고 왔습니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생각이십니까? 그런 소문이 있군요. 네. 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뭐 개발 수준이나 경력은 업계에서 저희가 탑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떤... 아니, 산인의 자본하고 DC 기술이 만나면 뭐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아이, 섭섭하게 말씀하신다. 그 DC가 얼마짜리인 건 아시죠? 당연하죠. 원래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온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인사드렸으면 가야지 내가. 아, 팀장님, 저희 그러면 비즈니스 말고 다음에는 친구로 한번 보시죠. 네, 그러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 혹시나 딜이 되시면 저희랑 같이. 애새끼가 별로네? 예? 아, 아니에요. 나 때문에 괜히 곤란했죠.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뭐 제 일이기도 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강 이사님이 친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로 친한 줄 알았어. 우리가 차차에 관심 있는 거 알고 온 걸까요? 누가 왔다고요? 오셨어? DC 도한철 대표 왔다 갔습니다. 어떻게 알고? 강 이사님이 말해줬을 거예요. 강 의사는 어떻게 알고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DC에서 게임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하냐고. 네, 이사님. 스피커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산인이라고 하니까 당장 만나러 가자고 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좀 별로시죠? 글쎄요. 근데 DC가 굳이 투자가 필요한가요? 자본력은 충분할 텐데요. 아, 그게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을 딴 것처럼 SNS에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마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거군요. 네. 왜요? 옵션 같은 게 걸려 있나요? 비쌀 때 자기 주식 팔아버리려고.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요? 네, 지금 그 시총 순위를 좀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이걸 게임 점수 랭킹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차비는 벌어 가야지.
이거 좀 봐봐요. 다 일로 와봐요. 왜? 뭔데? 우리한테 까이고 DC로 갔네. 산인 도한철이랑 계약하나 본데요?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네, 차 대표님.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서요. 일정을 변경할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딴 데서 돈 더 준대요. 얼마나요? 2배요. 죄송합니다. 차우진 대표에게 2배로 제안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200억이요? 말도 안 되는데. 퇴근합시다. 이거 작전이야? 우리가 차차 만난 게 지난주인데 일주일 사이에 2배를 제안한다. 차차 같은 회사를? 우리가 차차에 관심 있던 정보가 센 것 같네요. 어떤 놈이지? 아 근데요 솔직히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20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인의 2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차 대표님 이거는 대표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산인 누구 만나셨어요? 윤준호 팀장이요. 거봐. 윤 팀장이 100억 준다고 한 거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그 업계에선 다 아는데 사기꾼이에요. 걔가 처음 부른 게 100억이라고 했죠? 그럼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아니,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냥 산인 2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20억이요? 아이 진짜 섭섭하네. 우리 그런 양아치 아니에요. 송 이사 오기 전까지 결정을 해주시면은 21억까지 해볼게요. 21억? 아니요,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이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부른 돈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다 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요? 윤준호한테 가려고?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그럼 대표님도 말 안 통한다,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윤준호도 안 사지. 산다고 해도 10억 절대 안 줘요. 잘 받아봐야 2, 3억? 그쪽 사람들은 세상이 더 돈으로 보인다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솔직히 사모예랑 도장 찍었거든요. 사무엘에서 2배로 받으셨나요? 택배형 진짜 해봤어요? 제 아이디 보이시죠? 백사. 백서. 지금은 하이스퀘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딩까진 깨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터 에그를 찾는 데까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을 바쳐 만든 게임을 도둑맞았고 그 게임이 내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꿈을 방해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게임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전 그냥 한 건데. 전 그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니, 그냥요. 제가 잠수도 탔고 괜찮습니다. 또 사무엘이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그건 좀 아프네요. 그래도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저기 혹시 그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도장을 찍으셨으면 위약금 조항도 있을 텐데 차차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네. 사무엘이랑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님 게임이 좋거든요. 재밌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차 대표 21억에 도장 찍었댄다. 아, 답답하네 진짜. 차차 딴 데랑 도장 찍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랑요? 아니 근데 진수 씨가 왜 죄송해? 당했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사무엘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팔아야 하니까. 진수 씨는 차차 팔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저 제니가 말해줬습니다. 누가 우리 정보를 흘리고 있었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저 제니는 그런 애 아닙니다. 걔 의외로 착해요. 너네 M&A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 데 사려고 한다고요. 이걸 왜 사? 저 새끼. 팀장님, 임대리가 범인입니다. 진수 씨, 잘 들어요. 에이가, 새끼 저거 또 혼나고 있네. 응? 왜 그래? 또 혼났어? 혼난 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뭘 포기? 차차 게임즈요. 인수 포기하신대요. 딴 데서 샀대? 진짜? 네. 다 포기하신대요. 진짜야? 네, 그 팀 막내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커머스 자체를 포기한답니다. 그 페이크 아니야? 네, 페이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준호한테 100억에 판다고 하시죠. 원래 100억에 살려고 했으니까요. 제가요? 제가 윤 팀장한테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차차 게임즈면 관심 없고요. 다른 데면 소개해 주세요. 차차 게임즈는 관심 없으세요? 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데 밸류가 너무 안 좋아서요. 크고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길 살 필요가 없죠. DC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인에서 100억
주시는 거죠? 아니요.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아니, 이 백사가 뭐라는 거지? 차차 게임즈는 이미 3호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인도 안 날 거고요. 저기요. 100억 준다면서요.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30억밖에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요?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녹음하고 있어요? 네? 아니요. 개발자로서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아니 뭐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판사님이 인정하시지.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업무만으로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게임하실 시간도 없으셨을 거고 또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냥 게임을 해보지도 못하셨을 거고 또 이스터에그는 뭔 소린가 하셨을 것 같아요. 덕분에 1심도 이기셨죠?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제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배당 판사님이 조용훈 판사님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조용훈 판사님. 이분이 스타크래프트 랭커신데 그래서인지 그 지난번 e스포츠 대회 때 그 승부 조작 판결도 내리셨고 그래서 우리 이 사건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저랑 스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형이 그 게임 초반에 그 공격 유닛을 뽑지도 않고 앞마당에 멀티를 지어가지고 막 그 자원 확보하는 빌드를 쓰는 거예요. 역시 랭커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용훈이 형이 아니지. 그러니까 조용훈 판사님이면 2심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 뭐 원하는 게 있어요? 합의죠. 조건은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퀘어 지분 10%. 100억은 오케이. 근데 지분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제가 차차 게임즈에 처음 갔을 때 그 담벼락에 CCTV를 떡하니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 직접 하셨어요? 뭐야? 차우진 대표는 프로그램에 블록체인을 써서 접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해킹을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담을 넘어서 하드를 아예 훔쳐서 나오셨다. 그죠? 뭐 증거 있어요? 아니 분명 한 사람이 만든 게임인데 해킹한 흔적도 없이 옮겨졌다. 그럼 직접 훔친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대표님 평판이면 TC 내부에서 누가 알고 있었으면은 양심 선언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그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훈이 형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그거 특수절도거든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가중처벌이거든요. 그러면 가중처벌은 무조건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니까. 웃어요. 무조건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대표님 결혼식 이거 미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겠으니까 이제 꺼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 대표님. 꺼지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특약을 하나 넣을 건데
차차게임즈 신작 발표 시기에 DC는 신작 발표는 물론 어떠한 이벤트도 하지 않고 꺼진다. 대표님 차차랑 화해했다고 기사도 내셨으니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가요? 간대. 조심히 가요. 네. 사무엘이랑 계약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사무엘에서 계약 파기를 요청한 거면 위약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약서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계약 무효 확인서는 받았습니다.